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저는 서상기 의원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송희경 당선인이시고 우리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일본인 과학기술자 출신입니다. 오늘은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보도자료를 읽고 이어서 우리 송희경 당선인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는 시대에 맞지 않는 국방정책이다. 앞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당정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국방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 계획은 지난 반세기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과학기술 발전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입니다. 특히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과학기술 전략회의에서 대학을 기초연구와 인력 양성의 기지로 체질을 바꿔나가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국방부가 이러한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듯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과학기술계는 엄청난 난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국방이 더 우선시되던 43년 전 1973년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과학기술 입국을 위해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해서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이 국가의 첨단 과학기술 연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공계 대체복무는 특혜가 아닌 과학기술 발전의 전략입니다. 실제로 카이스트에서 이 제도에 적용을 받는 학생들이 매년 1,400여 건, 연구비로는 2,300억 원의 위성, 로봇, 국방, 항공 등 국가 R&D 과제와 400여 건, 금액으로는 450억 원의 산업체 위탁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특히 졸업 후에는 창업 및 산업계로 진출해서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방부의 일방적인 대체복무 폐지가 그대로 추진된다면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연구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고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특히 국방부는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박사과정 전문 연구요원에 대해서 2019년부터 선발을 중단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대체 복무를 준비해온 고급 두뇌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공계 대체 복무 폐지는 이공계 기피 현상을 되살리고 우수 인재 해외 유출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동안 전문 연구요원 제도는 우수한 이공계 인력의 유입과 양성의 중요한 인센티브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한다면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과학기술계 우수인재 해외 유출은 더욱 가속될 것입니다. 실제로 카이스트 학부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체복무가 폐지된다면 약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해외 유학을 선택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은 첨단 무기 개발로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우리는 첨단 둔화의 징집에 나서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전략입니다. 국방부는 출산율 저하로 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전 선택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은 국방력을 단순히 병력의 숫자로 채우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특히 북한이 7차 당대회 기간 동안에 줄기차게 과학기술을 강조하고 실제로 핵무기 개발,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사이버 테러의 조직 강화 등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병력의 숫자를 충원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적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현명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국방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이 이제 겨우 회복되어 창조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찬물을 끼얹는 구상입니다. 앞으로 과학기술계가 동참하는 당정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상기,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인 송희경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전해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제 새로 국회 입성하실 과학기술계 최고 전문가이신 송희경 당선인께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상희 의원님께서 잘 읽어주셨고요. 또 깊은 마음의 말씀을 담아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그 창조국방도 저희가 필요하고 첨단 과학기술과 또 모든 산업이 4차 산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또 특별히 지금 1000명 이상의 그 R&D 인력들, 박사과정에 있는 인력들이 이런 제도가 배치된다면 이때까지 우리가 국가 자금을 들여서 개발해 놓은 많은 상품들과 서비스들, 연구 과제물들이 어떻게 계승이 될지 그것조차도 아주 단기간적으로는 시급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충분히 당정 간의 협의나 또 현장에 있는 많은 이공계의 학계와 또 의견 청취를 통해서 또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이나 또 어떤 정도의 제도 폐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의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없으신 거 아닙니다. 오늘 처음 데뷔하셨는데 예의상으로도 질문 하나 해주시죠. 공모 폐지가 공모 이행에서 용기는 해야 되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공계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과학기술 전략회의 때도 말씀하신 바 있고 또 지금 많은 그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ICT 기술이라든가 원천 과학기술이 얼마나 필요한지 지금 전 산업을 보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공계에 집중되어 있지만 많은 산업들이 또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현장에 많은 의견들을 청취해야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렸습니까?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에서는 지금 최첨단 무기 개발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불행한 일입니다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공계 인재들을 발탁을 해서 국방 최첨단 무기 개발에 전적으로 활용한다면은 체육 선수들처럼 그렇게 활용한다면은 그거는 또 별 문제입니다만은 그런 계획이 없이 북한에서는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최첨단 두뇌를
그냥 단순히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징집한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사례에 맞지 않고 지금처럼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하고 있는 이 시점에 또 그리고 이공계 기피 현상이 아직도 이 만연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너무나 이 사회적인 분위기나 국가적인 필요성 또 효율적인 국방정책과는 거리가 먼 발상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당정청, 당정 간에 또 여당까지 포함해서 긴밀한 협조와 논의를 거쳐서 이 제도에 대해서 꼭 제고해 주시고 또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면 다른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지. 참 이런 식으로 단순히 병력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일하는 고급전해를 징집해야 되겠다 하는 발상, 정말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